베스트셀러 작가 사이토 히토리가 말하는 부자의 촉, 그리고 가난한 자의 촉,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사이토 히토리 지음, 정연주 옮김, 경향비피 출판. 정말로 좋은 인생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삼국지는 옛날 중국 고전 소설로 제갈공명이라는 대천재가 등장합니다. 제갈공명은 방위, 방향 등의 점술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어린 마음에 이 사람을 이기고 싶다고 생각해서 점술부터 중국병법, 육도 삼략에서 손자병법, 오자병법까지 전부 공부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제갈공명을 이겼어. 왜냐하면 제갈공명은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없는 녀석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정말로 인생이란 올바른 것보다 즐거운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진지하게 그 녀석을 이기고 싶다고 말하거나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놀이 삼아서 이거라면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 제갈공명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보거나 이거라면 마쓰시타 고노스케한테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력이라면 제가 마쓰시타 고노스케를 이겼습니다. 마쓰시타는 초졸, 저는 중졸이니까요. 귤 이야기로는 패배했지만 얼룩말 무늬 롱코트로 이겼으니 현재 2승 1패라고 할까요? 이처럼 즐거운 일을 만들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만이라도 이겼다, 이겼어 라고 좋아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인생이란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던 그건 자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모으는 것이 정말 당신의 인생에 필요한 일입니까? 유명해지면 의외로 부자유스러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뒤늦게 이런 인생을 바란 게 아니었는데 라며 후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한 번쯤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매일 즐거우면 그걸로 됐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잡담을 하는 등 매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지금 한 이야기는 녹음해두고 싶었어요.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라고 반응한 내용이 이런 형태로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유명해지고 싶다든지 작가가 되고 싶어서 책을 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자유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유명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등에 등장하면 어디에 가도 사인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거나 합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받으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강연회에서 관객 1000명을 앞에 두고 이야기할 기회를 얻는 건 감사하지만 저는 카페 같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쪽이 훨씬 성격에 잘 맞습니다. 그런 만남이 저에게는 최고의 여가 활동입니다. 마음대로 즐겁게 산다. 이것이 정말로 좋은 인생입니다. 좋은 단어를 골라 1000번씩 말한다. 말에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단어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컵 하나에 비유해 봅시다. 단어를 1000번 이상 말하면 마음속에 좋은 기운이 그만큼 들어옵니다. 예컨대 눈앞에 컵이 있고 그 안에 탁한 물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신기하게도 하룻밤 동안 컵에 퐁당퐁당 깨끗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탁한 물이 깨끗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단어를 1000번 말하면 마음속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 좋은 일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지만 만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만남, 만남, 만남 이렇게 1000번 이상 말하는 겁니다. 만남, 만남, 만남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만나려면 나가서 마주쳐야 하는구나. 여기서 멍하니 있어봤자 만날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라고 깨달아서 자, 어디든지 좋으니까 일단 나가보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밖으로 나갔다가 어째서인지 만남이 성사됩니다. 만남의 깨달음은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사람마다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말 속에 좋은 기운이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 일본어로는 아이라고 읽는다.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1000번 이상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사랑이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일본어로 아이라고 읽습니다. 사랑이란 아와 이입니다. 히라가나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아, 이, 우, 에, 오의 처음 두 글자로 이루어진 사랑, 아이. 그렇다는 것은 사랑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사랑이 없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입에 올리는 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꽤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1000번 이상 말하다 보면 이런 것을 깨닫고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듯 한 단어를 1000번 이상 말하면서 좋은 기운을 마음에 심어보면 매우 심오하고 재미있으면서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아군으로 삼는가, 적으로 돌리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멋진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쉬운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말버릇이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식입니다. 이왕 말을 해야 한다면 돈이 없으니까 힘내자 라고 말하는 쪽이 좋습니다. 말을 적군으로 돌리겠습니까? 아군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고마워요나 감사합니다 라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아군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기쁘다 라고 말하면 다시 기쁘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다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단어를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우는 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하면 다시 징징거리고 싶어지는 일이 반드시 터집니다. 듣는 사람도 좋은 기분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 좋은 말을 아군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시는 의외로 공평하다. 저는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간파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등을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주먹밥을 줬더니 허겁지겁 먹어서 목이 막히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린 저는 저건 거짓말이다 라고 간파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배고픈 채로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우연히도 집에 큰 주먹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적우적 3입 정도에 먹어치웠지만 꿀꺽꿀꺽 우물에 물이 떨어지듯이
주먹밥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은 목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맛있었는가 하면 그때 먹었던 주먹밥이 최고였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맞아. 요리에 관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에서 명인이라고 불리는 요리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맛있는 요리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요리를 좀처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리가 좀처럼 나오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대부분의 음식이 당연히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뜻이죠. 그러니 한계에 달한 사치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매일 프랑스 요리에 와인을 마시는 사람과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다음 곱창구이에 시원한 맥주를 곁들이는 사람, 어느 쪽이 맛있을까 생각해보면 곱창구이가 이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곱창구이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중에는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다니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요. 하지만 프랑스 요리라니 좋겠다. 나는 곱창구이밖에 먹을 수 없는데 라고 말해봤자 스스로 괴로워질 뿐입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은 그만두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히토리 씨는 부자라서 좋겠네요. 씨는 불공평합니다. 라고 반격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불공평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 중에는 불공평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있지만 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맛있는 요리란 방금 딴 채소나 생선을 굽거나 찌거나 아예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덧붙이자면 저는 고기는 소금과 후추, 간장으로 양념해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신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고생을 하더라도 언젠가 제대로 근본이 잡히고 행복하게 되어갑니다. 신이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호쿠 지방에 한 온천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온천장의 분위기를 좋아해서 가끔 찾아갑니다. 그 온천에서 연세 지긋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는 취직을 해서 도시에 나온 이후 열심히 일을 하다 서로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계속 일을 하느라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휴가를 내서 온천 여행을 온 것이었습니다. 온천장이니까 묵고 있는 여관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니지만 따뜻한 숙소에서 대접을 받고 정성스러운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부부끼리 온천 여행을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최고로 멋지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위대함입니다. 신은 의외로 공평하다고 간파하는 것, 이 또한 통찰력입니다. 배워서 더 멋진 당신이 되라. 천을 파랗게 물들이는 염료의 재료를 쪽이라고 하는데 이 쪽을 용기에 풀어서 거기에 흰 천을 담가 파랗게 염색합니다. 쪽 자체는 그다지 파랗지 않습니다. 용기에 담근 천도 처음에는 쪽과 비슷한 색을 띠지만 천을 용기에서 꺼내 공기에 노출시키면 약간만 푸른빛이 돕니다. 그 천을 다시 용기에 넣었다 꺼내서 공기에 노출시키는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선명한 푸른빛으로 염색됩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푸르다고 합니다.
제 제자나 저와 만났던 사람들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저는 히토리 씨에게서 이런 내용을 배웠고 세상에 나가서 배운 내용을 실천해 봤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제가 쪽이라면 제자들이 쓴 책은 쪽보다 푸를 수 있겠죠. 제자들이 쓴 책은 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실험한 다음 쓴 내용이니 제가 쓴 책보다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히토리 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당신 제자들은 당신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히토리 씨와 만날 수 없어서 안 된다는 식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저러해서 나는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들 태어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나는 행복해질 겁니다. 하고 신과 약속하고 이 세상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저와 만났건 만나지 못했건 당신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만날 수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행복을 운에 맡기고 하는 말입니다. 그 대신 히토리 씨와 만날 수는 없지만 제자가 쓴 책이 있다. 히토리 씨의 책을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쪽으로 삼으면 됩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세상에 나가서 실험해보고 다시 책을 읽은 다음 실험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저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링컨이나 다양한 인생 선배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과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남긴 책이 있으니 나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날 수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다 보면 안 된다 하는 사이에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저러해서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러저러해서 나는 좋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배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좋은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쓴 책이 있고 제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쪽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외에도 당신의 쪽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세상과 만나서 그것을 쪽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쪽 용기에 들어갔다가 사회에 나가서 실험을 해보고 다시 용기에 푹 빠져본 다음 사회에 나가서 쪽 이상으로 푸르른 당신이 완성됩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